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 분들이십니다. 박상희 교수님,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그리고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타까운 소식이죠. 배우 이성균 씨 소식부터 한번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경찰 수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였습니다. 경찰이 그 입장을 밝혔는데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성균 씨 사망 관련해서 경찰의 책임론 그리고 수사 부실 일부 지적이 있는데 장가 기자, 조금 더 들어가면은 공개 출석 그리고 수사 상황 유출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이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윤희근 청장은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도 공개 출석 요구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3차 조사 당시 19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 그리고 공갈 피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조사를 마무리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술을 들어주는 차원이라고 했고요. 수사 사항에 대해 유출한 적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무리한 수사 없었다,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인데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 수사 사항 놓고 봤을 때 적법 절차 이렇게 따른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최초의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술에 의존해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조사가 시작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다만 안타까운 지점은요. 지금 이건 내사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의 제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수사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자료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난 적이 있느냐, 어느 정도 제보가 신빙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을 내사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데 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내사 단계에서 너무 일찍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공표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앞서 말씀 나온 것처럼요. 경찰청 훈령에 16조에 이런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요. 수사 과정이나 출석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나 녹화를 좀 금지하고 있고 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외에 안전 등을 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준칙, 이 규칙이 지켜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미비점이 없었냐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은 비공개로 하고 연예인들은 공개로 이렇게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 주기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변호사님, 네. 일단 이성균 씨 측이 3차 출석 때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네, 그때 그렇죠. 출석 때는 외부 노출을 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경찰 측이 이제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 문제 이유에 대해서 취재진의 안전 문제였다. 이런 지적을 반박 입장을 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궁색한 변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해요. 네, 이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누구나 공개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유명인인 경우, 특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많은 취재진이 몰리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사진 촬영이나 그 앞에서 입장 표명 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지점은 이미 3차례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의 시작점이었고 워낙 많은 눈이 쏠려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이런 절차가 불가피하였다고는 해도 2차 조사, 3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3차 조사에서는 좀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겠다는 의견을 이제 이성균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밝혔던 것 비공개로 같은데 가겠다. 그렇죠. 지하 주차장 같은 곳을 통해서 입장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워낙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다 보니까 이 역시도 취재진 언론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좁은 통로 같은 곳을 이용하게 되면은 취재진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딱 법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어쨌든 조사를 받는 사람도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도 헌법에 있어서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맞춰가는 그 과정이 그 법익을 비교 형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 꼭 공개가 되었어야 됐는가, 어디까지 공개가 되었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모두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 취재 활동보다 개인의 뭐 신변 보호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이성균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있었는데 20대 여성입니다. 어제 체포돼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화면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성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고소하셨어요? 이성균 씨에게 할 말 없으세요? 지금 화면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20대 여성이 아이를 이렇게 품 안에 안고 네.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검은색 이 패딩에다가 일단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방패냐, 뭐 동정심 유발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참 이 화면이 오버랩되면서 씁쓸한 지점이요. 이성균 씨는 얼굴 다 공개하고 나서서 조사받으러 들어갔잖아요. 예. 하지만 이 여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협박을 한 가해자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도 지금 검은색 후드 모자로 꽁꽁 본인을 감싸고 있었고요. 참 황당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아이를 안고 출석을 네, 했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가운데에 있어요. 네, 아이도 지금 꽁꽁 옷에 싸매져서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엄마 품에 안겨서 발만 보이는 그 모습,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기도 했어요. 아동학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요. 아동복지법에 보면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그리고 엄마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가는 이 과정을 반드시 아이와 동행을 했어야 했는가, 아이를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맡길 곳이 정말 없었던 것인가, 그럼 조사도 사실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누가 봐줄 것이며 이 긴 시간을 아이는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점 지금 사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동정심 유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었나 좀 씁쓸합니다. 네, 뭐 저희가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간 상황 한번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일단 한 보도를 보면요, 이 여성이 근데 또 다른 뭐 사기 혐의에 뭐 연루됐다, 혐의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보면 그 영상에서 너무나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아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기에 엄마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네.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수의 남자, 최소 5명의 남자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중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 혹은 아이를 잘 낳으려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억 원을 당신이 뜯었어요. 아빠예요, 친아빠예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요? 네, 아. 당신이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성균 씨 5천만 원 협박 외에도 지금 사기 범죄가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의 남성은 이 얘기를 진짜로 믿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양육비로 지금 전달을 한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네, 그중에 한 남성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자 확인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결국에는 이성균 씨에게도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군요. 임재 변호사님 이 네. 내용은 좀 뭐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눈살 찌푸려진 소식이 있어요. 그 네. 이성균 씨 추모한 장례식장에서 일부 유튜브들이 쫓아가고 뭐 소동을 벌였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고요,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빈소의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뭐 음악을 틀기도 하는 등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이 매니지먼트 측에서도 빈소는 물론이고 이 매니지먼트 회사를 찾아와서도 계속 뭔가 취재를 하려고 하고 아유. 뭔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려는 모습 때문에 유가족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부디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이런 지점은 정말 안타깝도밖에 볼 수가 없을 것 네. 같고요. 물론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알 권리라는 것은요, 둘 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언제나 서로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법익 형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사실 누가 봐도 고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유족들의 어떤 안정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밖에 볼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강력하게 자제할 것을 좀 촉구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의 추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오에 이성균 씨 발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